오늘 저는 중장년층 독자분들과 함께 은퇴 후 사회적 행사에 너무 쉽게 참석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중요한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삶에서 평온을 찾고 노년의 행복과 배우자의 행복을 목표로 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꽤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사회적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아침 해는 여전히 똑같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나 남편이 은퇴한 주부들은 누구보다 이 변화를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할 필요도 없고 엄격했던 점심시간도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한때 가족보다 더 자주 마주치던 동료들이 이제는 연락하지 않으면 그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가까웠던 관계가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은퇴 후에도 예전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끼리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장에서 맺었던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끝나버리기 마련입니다. 은퇴 초반에는 몇몇 옛 동료들과 가끔 만나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낙관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일할 때는 대화할 주제도 많고 서로의 차이점도 공통의 업무라는 맥락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떠나 조직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예전에 당신이 필요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그 사이에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 회사에서 젊은 후배를 아껴주며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가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초반에는 회사 이야기로 웃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그 대화들이 자신과는 무관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문제들은 더 이상 그의 일이 아니었고 매번 대화를 나눌 때마다 둘 사이에 어색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만남은 점점 뜸해졌고 지금은 단순한 전화 한 통도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직장 내 관계는 서로에게 필요가 있고 이익을 주고받을 때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모래 위에 그린 선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끔 옛 동료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중요한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참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특히 장례식이라면 그들의 가족이 겪는 슬픔에 마음이 아프고 참석 여부를 두고 오랜 시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공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은 많은 은퇴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사회적 행사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새로운 삶에서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행사에 참석한 후에도 감사의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도 결혼식이나 장례식 후에 감사 인사가 드문데 은퇴한 상사에게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런 일이 새롭지는 않지만 참석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후의 침묵이 실망스럽고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그 복잡성 속에서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으려 애쓰는 공간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경쟁에서 벗어났을 때 이익을 좇는 관계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생존이 계산과 지혜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은퇴 후 평온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점점 멀어져 가는 관계에 슬퍼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일상의 작은 행복에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만약 아직도 애매한 관계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이 많은 사람들 중 가족과 몇 명의 가까운 친구를 제외하고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는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의미 없는 관계를 놓아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독립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옛 동료들과의 만남은 추억을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화는 현재 당신의 삶과는 무관한 과거의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이야기들이 당신의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퇴 전문가들에 따르면 50세 이후, 늦어도 60세에는 주변 인간관계를 다시 조정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은퇴 후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야 지원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은퇴 후에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점입니다. 둘째로, 만약 어떤 관계가 진정으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행사에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한 지인은 폭넓은 인간관계로 유명한데 그가 이런 상황을 직접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집안의 장손으로서 어릴 때부터 수많은 결혼식, 장례식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35세에 결혼했을 때 그의 결혼식은 성대한 행사였고 신랑 측의 하객만 600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신부 측 하객은 100명 정도였죠. 하객들이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찬 모습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모든 하객들과 한 번에 찍을 수 없어 여러 번에 나누어 찍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하객들이 정말로 진정한 관계를 의미했을까요? 하객이 많은 결혼식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따뜻함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피상적인 관계들일까요? 이는 결국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몇 년 후 그 지인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성대한 결혼식을 언급하며 저는 그때 많은 하객들이 참석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그때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과 친척들 역시 그렇게 많은 하객이 찾아와 준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오랫동안 성공한 듯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0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그 화려함이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지금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100명이 채 안 되는 하객을 초대했지만 그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뚜렷한 후회와 씁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넓었던 그는 아내와의 비교에서 값진 교훈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허세와 거칠애로 가득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행사에서는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그런 행사를 의무처럼 참석하는 일을 줄이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참석하기보다는 진심이 담긴 선물이나 짧은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굳이 모든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행사는 본래 각 개인의 인생에서 자연스럽고 매우 개인적인 중요한 순간입니다. 처음의 의미는 가까운 사람들과 기쁨 또는 슬픔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죠.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는 이 행사들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리는 대신 소식을 널리 전파하고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게다가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보내는 관행은 이러한 의식의 본래 의미를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손님이 많을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은 한국에서 손님 수와 행사 규모를 명성과 사회적 지위의 척도로 여기는 경향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성대한 행사를 열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 애쓰곤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단지 많은 하객을 부르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 같은 큰 행사에서 양가 하객 수가 크게 차이나면 양쪽 가족 모두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로 조문객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적으면 유가족뿐 아니라 참석자들까지도 민망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행사에 참석할 때 사람들은 진심 어린 마음보다는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에서 씁쓸하면서도 고민할 만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사회적 행사에 참석하는 문제는 이제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참석을 간소화해도 괜찮습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이전의 의무감으로 유지해왔던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같은 반 동창 모임이나 사회적 행사에서 불편하게 느껴졌던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겠지만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장례식 등의 통보 메시지가 계속 올 것이고 그때마다 참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도적으로 변화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노년기에 불필요한 사회적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평온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행사에 너무 신경 쓰거나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 예의를 지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보내거나 참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관계가 깊지 않다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전혀 어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당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거나 중요한 친구였다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행사는 다시 만나 옛 추억을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는 당신에게도 기쁨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단순히 업무적인 것이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크지 않다면 참석하지 않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행사에서의 과시 문화는 여러 문제를 야기해왔고 최근에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야만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장례식, 병문안 등의 관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사회적 압력 때문에 따랐던 관습들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제 지인 중 한 명도 팬데믹 시기에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소식을 알렸습니다. 장례식을 알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 계좌로 부의금을 보냈고 몇몇 친한 친구들은 조화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가족들은 작은 공간에서 따뜻하게 모여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나누며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소규모의 소박한 장례식이었지만 많은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고 진정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통적인 장례식처럼 바쁘게 손님을 맞이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되새길 수 있었기에 이 장례식은 훨씬 더 의미 깊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기쁨이자 감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들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받았다고 해서 꼭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그 순간을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지 고민한 후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은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당신이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결혼식과 장례식은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는 가족들의 재정이 계절에 따라 달라졌고 이런 행사 때마다 이웃들이 돈을 모아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가족은 기쁘거나 슬픈 일에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돕는 방식으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이 관습은 소규모 마을에서 형성된 것으로 사람들이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던 시절의 풍습입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변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의무에 얽매이기보다는 진정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 개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간관계는 더 넓어졌지만 얕아졌고 많은 사람들은 보답할 생각 없이 도움을 받기만 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보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불필요한 얽힘을 제거하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가 비대칭적일 때 자주 발생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당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그들의 행사에 참석하고 부조금을 내거나 축하하지만 정작 당신이 행사를 열 때는 그들이 당신을 초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돈, 시간, 노력에서 손실을 보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60세가 넘은 한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두세 개의 절친한 친구 그룹에 자주 참여합니다. 그룹 내 누군가가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큰 행사를 열 때마다 모든 회원들은 성의껏 부조금이나 축하금을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룹 내 한 회원은 자신의 가족 행사를 치른 후 자녀 결혼식부터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장례식까지 모든 모임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이는 그룹의 나머지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는데 그들은 많은 관심을 쏟았지만 보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참여했던 다른 그룹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행사를 위해 도움을 받은 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룹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이해받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만 사회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품앗이, 상호 협력의 정신로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은 사기꾼과 다를 바 없으며 도움을 받을 생각만 하고 보답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며 다른 사람의 호의를 하나의 도구로 여깁니다. 비록 법적 계약으로 묶인 것은 아니고 사회적 관계가 명확한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가 깨질 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만이 손해를 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부조금이나 축하금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받은 것과 비교해 계산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공정하게 보답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위에서 언급한 여성의 경우처럼 되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들의 행사에 정성을 다해 참석한다고 해도 이는 단지 비용만 발생할 뿐이며 점점 더 냉혹해지는 사회에서 그만큼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행사를 위해서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 당신이 무분별하게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 후에는 기존의 인간관계가 점차 끝나게 되며 이후 생활에 맞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둘째,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사회적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당신이 지출한 부조금이나 축하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가 끊어지면서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속담에 관리의 개가 죽으면 온 마을이 찾아오지만 정작 관리가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이익을 쫓는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다가와 친밀하게 지내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 없게 되면 망설임 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 도덕적 원칙을 지키며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그 진정한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당신은 아마도 이기적이고 얕은 인간관계에 돈, 시간, 노력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낭비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 없는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재정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월급에 의존하는 대신 앞으로의 필요와 목표에 맞게 저축한 돈, 퇴직금, 그리고 월별 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가치 없는 관계에 힘을 쏟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 저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이용당하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지역 내 동호회, 모임 또는 커뮤니티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노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곳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커뮤니티 센터, 문화회관,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자주 열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겠지만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운동, 스포츠, 독서, 음악과 같은 프로그램은 공통된 취미와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함께 나이 들어가며 즐거움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가 곁에 있는 것이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금 늦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찾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런 동반자들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행사에 초대를 받았을 때 참석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과 돈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러니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행사에 참석하지 말고 소중한 자원을 절약하세요. 가족, 당신의 행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신 자신의 건강을 위해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시간과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여 노년의 삶이 기쁨과 의미로 가득 차도록 하세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충만한 빛나는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